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으로 시청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분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여야 정쟁거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1인 1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국정조사가 빨리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G7이랑 교황 면담 소식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1인 1표제 전당대회 규정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국민 참정권 수호 TF를 통해 선거관리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심도 있게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사태는 K민주주의와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러낸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폭발시켰고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1인 1표 국민 참정권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쟁취해낸 것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부실과 무능만큼이나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 불복 양상의 행태는 반헌법, 반민주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불온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레오 14대 교황과의 만남에서 내년 8월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에 교황님의 방한을 정중히 요청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양 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의 종전 소식과 더불어 지구촌 평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번 제안이 멈춰섰던 남북대화의 동력을 다시금 되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제부터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 정상들과 뜻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지만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며 한반도 평화에 강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시작되고 남북관계의 물꼬도 트여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곧 국민 여러분의 품격과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정 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우리 선박들의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류, 공급망이 전쟁 이전만큼 안정되고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던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K스틸법이 시행됩니다. 우리 철강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내일부터는 대미투자특별법도 시행됩니다. 한미 전략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을 지키고 국익을 지킬 두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8.17 전당대회에 따른 당원 개정안이 80%가 넘는 투표율과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습니다.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전당대회입니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당 민주화, 정당 개혁에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루어지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입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원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대참사입니다. 국민께서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무능과 부실의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만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대수술도 병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장동혁 대표는 광규와 망상의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소청을 자리 보전용 구호라고 일축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재선거 소청을 두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 원하는 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이지 야당의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부실한 선거 관리와 부정선거는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마치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국정조사와 사태의 진상규명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를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등을 증인 신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민주당 참정권 수호 TF는 오늘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때마침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최근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의 숨통이 다시 트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행히 환율과 코스피 지수 등 거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주거, 물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표들은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고통을 분담해온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중동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응해 왔습니다. 당정청은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재고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동 전쟁의 교훈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정권 침해 사건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민심 불복 선언이며 진짜 목적은 당대표직 자리 보전에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건마저 당대표직 방탄 소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조차도 말썽을 일으켜 관심을 돌리려는 민심 왜곡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자리 보전용 거짓 선동입니다. 이렇게 부정 선거론에 편승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본인이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을 위한 이런 거짓 선동, 재선거 주장은 국민이 참정권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순수성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철저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입니다. 장동혁처럼, 황교안, 전한길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한 국민의 선택마저 모두 무효화하자라는 주장은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국회는 선거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법적으로 보완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실 선거 관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모든 과정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선관위와 선거제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외교 무대에 피스메이커로서의 면모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 외교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벨기에에서는 첨단산업 협력 투자 유치로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탈리아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바티칸을 방문해 유용식 추기경님이 집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서 평화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국정 철학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오 14세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함께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내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방문을 대통령께서 교황께 요청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100만 명이 참여한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텐데요. 이때 교황께서 대한민국 방문해서 북한까지 방문하신다고 하면 막혀있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피스,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G7 국가로서 2년 연속 초청받으면서 글로벌 핵심 의제에서 당당히 책임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외교적 위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AI와 첨단 기술, 공급망과 무역 등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열고 국민께 평화와 희망을 안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용 외교, 평화 외교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녹아들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페라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에 대해 함께 동행한 우리 기업인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일처리 속도가 페라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라리를 움직이게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였습니다. 취임 1년 멜로니 총리와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부담이 되었던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동포들 공인가이드 자격증 민원도 해결했습니다. 화려한 의전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외교,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은 세계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도부 모두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혹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가 되져가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냅니다. 앞에서 패러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엔진이 2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당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선거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당은 선거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를 평가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냉정하게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패배한 감독과 코치진이 경기 평가서를 직접 작성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백서는 책임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 이길 선거를 졌거나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민심이 나타났는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선거 책임자들의 자기평가가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와 현장 후보자,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국민은 칭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한 반성과 정확한 진단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강한 정당이 되려면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평가 백서가 면평 보고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찰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현란한 수사를 쓰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당원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은 당원의 선택이고 당원의 판단이고 당원의 입장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중앙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기 전당대회 준비 시한 관련 당헌 부칙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당원의 표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당원 1인 1표제를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또 2월 3일 당헌 개정에서는 전략적 당원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략지역 당원을 배려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지역균형과 정당의 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개혁입니다. 우리 민주당 발전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당원의 참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상향식 공천,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제도 정당화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으로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 공천, 권리당원 투표권 확대로 당원 중심 정당으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민주당은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강한 당원 주권의 길로 나아가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역사는 오롯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DNA 속에 그대로 남아 전두환 군사정권과 윤석열 내란까지 민주주의 고비마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만이 국민 신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고 민주주의를 당명에 품은 우리 민주당이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최근 당원 주권 정당 당원 1인 1표제를 흔들고 의심하고 정쟁화하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면면이 이어온 민주당 당원 주권 발전 역사를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검찰이 목리를 부려 항소한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정치 검사들이 저지른 조작수사 기소를 백일하에 밝혀내고 아직까지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뤄내야 합니다. 똘똘 뭉친 당원들의 힘으로 눈앞에 시급하게 닥친 공소청, 중수청 분리 출범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같은 이재명 정부 핵심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중대한 사안을 두고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장애 정치와 선거 불복 프레임을 키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한편으로는 전면 재선거 소청과 장애 정치에 나서는 모순된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입니다. 따라서 잠실 시위 현장 내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사적 검문, 시설 점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입니다.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드리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방선거 직후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다시 정무직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차기 시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서둘러 단행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심의 표현입니다.
시민들께서 새로운 시정을 선택했다면 퇴임을 앞둔 지방정부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숙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길을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무리한 인사와 조직 개편, 성급한 예산 집행으로 차기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무적 성격이 강한 자리는 새 시정의 철학과 방향에 맞게 정리되고 운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떠나는 시정이 남겨야 할 것은 자리와 부담이 아닙니다. 다음 시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지막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로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발 리스크에 드디어 출구가 보입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숨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전쟁이 멈추어도 물가 충격은 오래 갑니다. 2022년 러우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 직후에 국제 유가가 급등한 뒤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오랫동안 흔들리면서 1년 넘게 장바구니와 생계비를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뒤로 아마 시차를 두고 고물가의 여진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 민생 물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때는 번개처럼 빨리 오르는데 내릴 때는 거북이같이 늦게 내린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주유소와 정유사 사이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을 민주당이 이끌어냈습니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에만 묶이는 전속 계약을 완화하고 공급 가격을 나중에 정하는 사후 정산의 관행도 폐지하기로 합의시켰습니다. 이제 이 합의를 일회성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법과 제도로 정착시킬 차례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 가격을 미리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습니다. 민생대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공급망 대응 입법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 점검하고 현장 물가 점검도 추진합니다. 오늘 시행되는 K스틸법 이후에 철강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돌보는 후속 조치도 함께,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집권 여당 책임감으로 정부와 함께 물가를 잡고 산업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최근 있었던 대화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져서 굳어져 있던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를 통한 경제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당 차원에서 12.3 내란의 명분이기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식 수용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을 핑계삼아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의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당찮은 술수이며 이미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12.3 내란의 정당성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한낱 정략일 따름입니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항의와 국민 주권의 대의를 모욕하는 망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장동혁 대표, 전남 광주나 울산보다 더 많은 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투표 중단 사태까지 있었던 대구는, 경북은, 경남은 왜 제외했습니까? 이러니
국민 참정권마저 자리 보존용 쇼, 대표직 방탄에 이용한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역대급 부실 선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곧 공식 서명식이 이루어지고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점에서라도 전쟁의 참극을 거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유가도 환율도 제자리를 찾고 물가도 민생도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을 이어가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위협을 이어가며 전쟁 종식으로 가는 길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0월 가자 지구를 불법 침공한 이래 7만 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하여 금세기 최대의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너무 많이 죽였고 너무 많이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종전 방해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 국제규범 파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시 국제적 제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요즘 당 안팎에서 지방선거 평가를 둘러싸고 그리고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답은 당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도 당원에게 있습니다.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비록 아쉬움도 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30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총선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정권 재창출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유구한 전통과 유산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당의 혁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300만 당원 동지들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애당심과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시간도 좀 있으니까요. 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맞서 싸우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가 된 이래로 제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이전에와 좀 다른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하면 제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을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누가 될까봐 제가 이전에 당대표들이 흔히 했던 지면 단독 인터뷰 이런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사귀고 참고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 뉴스성 언론도 좀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의 손해를 넘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을 좀 찍었나 봐요. 근데 마치 요즘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계 1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시계를 그때부터 찼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지금 왜 이재명 시계를 차고 다니냐 하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는 아무리 클릭수가 중요하고 조회수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제목 뽑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편집권이고 취사 선택이지만 이런 좀 보도는 좀 비생산적인 보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이전이나 이후나 전국을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당진에 가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어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름은 어기고 약속은 지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유세를 하곤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인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선거용 공약이 아니야? 뭐 지켜지겠어? 이런 좀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지 않겠다. 했던 공약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큰 공약이든 작은 공약이든 저희가 특히 뭐 국가적 차원의 큰 공약도 했습니다만 착붙 공약도 있고 그래서 그 공약은 반드시 좀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치 불신을 좀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공약 실천단을 오늘 구성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단장을 맡은 한정혜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고위 의결로 지방선거 공약 이행 추진단이 의결되었습니다. 일단 단장은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제가 맡고요. 그리고 정책위 인원과 그리고 원내에서는 정책수석이 함께하게 되는데 원구성이 진행 중이어서 원구성이 끝이 나고 나면은 관련된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아마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말씀드리고 약속드렸던 공약을 일단 과제로서 정리를 하고 제도 개선이나 또는 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것을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시차적으로 봐서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또 후년에 해야 되는 것 이런 그 스케줄까지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약속하면 지키고 그리고 또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오늘 내용 정리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투표용지 사태는 누구 잘못이다 따지기 전에 일단 제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다뤄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항상 감사합니다.